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정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외교부와 현지 미얀마 한국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현지 통신 사정이 좋지 않다고요? 네, 도시 일부에서 인터넷과 전화가 끊어져서 연락이 네.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이 구금된 상태고 지금 1년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53년 군사 독재를 끝내고 문민정부 들어선 지 한 5년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근데 쿠데타 일어난 일으킨 명분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선거라고. 부정선거로. 네. 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본방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교민분들의 안전을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신청곡은 러브스토리의 OST였죠. 네. 이분이 올겨울 눈이 많이 와서 영화 속 주인공들이 로맨틱한 모습이 생각이 났다. 우리 여러분도 마스크 벗고 그런 좀 사랑스러운 추억을 쌓기 위해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강지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틀어드릴게요. 네. 그 신청곡 선정 기준에 사연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이사나님이 저의 인사 발령을 빠른 소식입니다. 네. 네. 네, 제가 디지털 뉴스 제작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더 바빠지셨어요? 어떡해요? 네. 디지털 뉴스 제작팀이라 그러면 뭐지 하시는 분도 네. 있을 텐데 MB 뉴스 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까지 MB 뉴스 썸네일을 보다가 막 뛰어왔어요. 노재필 팀장이 안 그래도 전화 왔어요. 왜 안 들어오냐고. 원래 항상 먼저 와 계시는 분인데. 네, 오늘 네. 너무 바빠가지고 좀 첫날이라 정신이 좀 없네요. 네. 이러다가 여기 떠나시는 건 아니죠? 왜 이러세요? 네. 프리데스크 사랑입니다. 계속 계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홍정 기자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있게 없기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체리 망고님. 네, 아임선혜님 감사합니다. 거기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러블리 이나님께서 미얀마 교민분들을 좀 걱정해 주셨고요. 네. 네. 빌로바 TV님이 눈앞에서 낭만을 찾지 마세요. 군인들에겐 쓰레기일 뿐입니다 하셨습니다. 심은정님이 2, 3주 전에 신청곡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선정 안 해주셨다고 저희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청곡도 받고 있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신나게 한번 프리데스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초대석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지구환경팀의 김미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섭외에 성공했다고 지난주에 딱 공표를 했는데 딱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말을 잘 해야 될 텐데 네. 걱정이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게 편안해 보이세요. 네. 저는 사실 풍력 발전하면 약간 큰 바람개비 산에서 돌아가는 것만 그러니까 여행 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좀 멋있게 서 있는 거 봤었는데 바다에서도 하는지는 몰랐어요. 네. 근데 요즘에 좀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대관령 가시거나 백두대간 가면은 바람개비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제주도만 사실 여행을 가더라도 해상 풍력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그러니까 엄청 다니셨더라고요. 네. 지구 환경을 지키려면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주도를 가서 보니까 이제 여행객의 입장이 아닌 취재차 가서 보니 해상 풍력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더라. 네, 물론 그 안에는 육상 풍력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서남의 해안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가면 음식 같은 거나 이런 거에 집중이 되고 출장을 가면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가서 보니까 해상 풍력 단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들어설 예정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삐까번쩍님이 바다 위의 발전 그 뉴스 신기하던데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뉴스 영상도 가져왔거든요. 보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도 환경면 해안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바람개비가 늘어서 있습니다.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제주의 풍력발전단지는 어느새 22곳으로 늘었고 가동 중인 발전기의 수는 120여 기에 달합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6%로 전국적인 보급률을 크게 웃돕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의 주력은 풍력으로 태양광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계로 볼 때 3단계에 해당됩니다. 3단계 이상인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주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3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를 지금보다 8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모두 2,300메가와트, 원전 2기 용량을 건설할 예정인데 그중 해상풍력이 육상보다 4배나 많습니다. 우리 빌로바티비님이 댓글 하나 남기셨는데 김미 기자님 친환경적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네. 친환경적으로. 아. 저도 처음 듣는데 예.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서 얼굴이 새까맣거든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 친환경적으로 뭔가 약간 순수하고 퓨어한 매력 있다 이렇게 전 그런 느껴져요. 것 아, 네. 그러게요. 네. 자, 제주도는 이제 영상을 봐도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어떤 실험장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 게 굉장히 장관이고 굉장히 눈여겨지는 영상인데 혹시 다른 바다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제주 그리고 전북, 무안 이런 서남해안 중심으로 해상 풍력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선 상업용 해상 풍력이 124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풍력 단지도 32.5기가와트인데 이 중에 70%가 해상 풍력이 될 거예요. 이 네. 크기가 원전 20여 개 정도의 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울산, 기장 앞바다 그리고 인천 이런 데에도 지금 계획이 서 있고요. 아, 앞으로 들어설 계획이. 네네네. 아. 지금 이제 정부가 그리고 지자체가 이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풍력 발전 누적 설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아. 그래서 2010년에 180기가와트였다가 2019년에 600기가와트가 넘는 걸로 이제 한 4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게 이제 실감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건데 해외 특히 유럽 이제 재생에너지가 확대된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졌고 네. 네, 앞으로 이 특히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1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짓겠다라는 거를 이제 정부가 지난해 연말쯤에 이제 살짝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2019년 사실 그 에너지원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석탄 화력 발전이 40%를 넘습니다. 40%.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LNG, 그 다음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6%, 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뭐 바다 혹은 육상 이런 데서 풍력 발전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 뭐 이유랄까 뭐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하면은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온실가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온실가스가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 풍력 단지를 짓는 데 들어가는 뭐 장비 운송, 그 다음에 전력을 보내는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생겨요. 네. 그래서 석탄 화력에 비하면 한 70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석탄 1kW 시당 한 820g의 그 이산화탄 온실가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상 풍력은 한 12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풍력 발전기 2메가와트 한 대 정도면은 이게 지금 뭐 20년 소나무 한 4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풍력이 좀 많이 늘고 있고 또 하나는 육상보다는 해상으로 가는 이유도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좀 바다로 나가니까 주민들의 저항도 좀 적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대규모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태양광도 굉장히 각광받는 재생에너지인데 그렇죠. 이제 태양광은 사실 이제 날씨 영향을 그쵸. 좀 많이 받아요. 뭐 날이 흐리고 이러면 사실 아. 발전이 안 되니까. 근데 풍력도 영향을 받기는 그쵸. 하지만 바람이 24시간 불 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양광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또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태양광보다는 해상 풍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전 세계적으로도 태양광이 훨씬 더 많기는 많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네. 어차피 태양광은 좀 이렇게 뭐 집에다가 좀 이렇게 얹어놓을 수도 있고 그쵸. 이제 해상 풍력은 어쨌든 바다에 나가서 뭔가가 큰 네. 구조물이 설치되고 이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사용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해상 풍력이 사실은 좀 비싸거든요. 음. 건설을 하려면 바다를 일단 나가야 되고요. 아.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되게 멀리서 보면 바람개비 같지만 막상 가서 보면 굉장히 커요. 실제로 보니까 크던가요? 네, 100m.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100m짜리가 되게 와. 많으니까 건물이 한 30층짜리 건물이 와.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뭐 이 날개죠 블레이드도 굉장히 커서 예. 사실 이거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람에 바다로 나가면 좀 바람이 세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의 상대적인 반발이 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해상 풍력을 좀 짓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장점도 많고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가 봐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상 풍력 단지만을 표현한 전 세계 지도 같은 것도 만들어질 정도로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지역이 아. 대부분 이제 유럽이 많고요. 특히 유럽 중에서도 영국과 그 이제 북해 지역이 좀 많아요. 네. 아무래도 거기는 좀 바람도 세고 그렇죠. 혹독한 추위도 있고 그러니까 풍력 발전하기 좋겠네요, 사실은. 네, 품질이 좋다고 표현하는데 품질. 품질도 좋고 품질. 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또 높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짓기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 그 동네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특히 영국, 독일, 덴마크 이런 지역에는 해상 풍력 좀 많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중국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를 보면 중국의 동해 지역이죠. 그 장쑤성에서 상해로 가는 그 길목에다가 약간 병풍처럼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쫙 깔려 있군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도상으로나 이렇게 밖에 봤는데 굉장히 많았고 그게 우리나라의 서해안하고 이렇게 길목인데 그 네. 맞붙게 해서 또 짓고요. 대만도 최근에는 좀 많이 짓고 있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붐이긴 하네요. 그런.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해서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그쵸. 하고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많이 짓고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좀 많이 짓고 착착 하고 있어.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건가요?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전환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고 논의가 있었고 네. 근데 다만 좀 긍정적인 것이 저희가 취재 현장을 다녀보니까 풍력단지에 뭐 저가 간 곳도 있고 저희 선배가 가신 풍력단지 가보니까 국내 해상 풍력단지를 보면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만들었어요. 직접. 네,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 후발주자를 하더라도 빨리 따라잡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플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좀 따라잡고 앞으로 이제 계획이 있다면 잘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풍력 강국이 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입니다. 네. 댓글 보니까 KJ님은 2030년 정도 되면 화석연료차 개발 중지하는 나라들도 많고 하셨어요. 그렇죠. 응아야님이 원자력보다 저렴합니다. 풍력이 뭐 이런 얘기하셨고 또 약간 우려하시는 분은 라나다 박님 네. 좀 읽기가 어려웠어요. 태풍 오면 망가질 것 같다고. 네. 네. 또 서기TV님은 풍력이 그 대신 바람이 안 불면 전기 생선 제로라던데요 하셨습니다. 네. 빌로버 TV님은 반대로 태풍 불면 와 대박 전력 엄청 나오겠다라고 반전에 말씀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아. 저도 사실 그 태풍 부분이 네. 궁금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 울산 앞바다에도 짓는데 거의 이제 태풍이 빠져나가는 길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해가 사실 이렇게 수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많이 짓고 그래서 비용도 사실 많이 동해에 비해서 많이 들지도 않고 여러 이제 조건들이 좋아요. 바람도 좋고 근데 이제 동해에도 짓거든요. 네. 계획이. 그래서 뭐 태풍이 불면 어떡하나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가서 물어보면은 물어보셨군요. 그게 이제 일단 부유식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워낙 수심이 깊은 곳은
부유식으로 이렇게 띄워놓는 걸로 떠다니는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견디기 굉장히 좋게 돼 있고 아. 태풍이 불게 되면은 뭐 이렇게 방향을 틀게 한다든지 이게 나름의 장치가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주장은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뭐 태풍 불 때 아직까지는 그 길목이 지은 게 없으니까 예. 예, 증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그런 기술력 정도는 갖춰지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네요, 진짜. 네. 네. 시청자분들이 예리하세요. 그러니까요. 기자처럼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이렇게 또 취재 기자도 궁금해서 또 물어본 대목도 있으니까. 네. 근데 산에다 짓다가 사실 생태계 파괴라든지 또 주민 반발이 있어서 사실 바다로 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아까도 뭐 한꺼번 네. 언급하셨지만 네. 뭐 주민들 반발도 좀 아무래도 멀어지니까. 근데 바다에는 진짜 영향이 없을까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긴 했어요. 뭐 취재도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떤가요? 실제로 이 해상 풍력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대단지로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근데 전문가들 저희가 이제 뭐 세미나 자료도 보고 했는데 각각 찬반이 좀 나뉘고요. 아직까지 해상 풍력이 아까도 말씀드린 유럽 지역은 지어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논란이 좀 있고 쌓여있는 데이터가 자료들이 조금- 별로 그렇죠. 없군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해상 풍력은 이제 소음이 있고 진동이 크고 바람이 이제 엄청 크니까 가까이 가면 소리가 크거든요. 그다음에 생태계 파괴, 그다음에 이렇게 짓다 보면은 어민분들께서 활동하시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어로에 영향을 없겠군요. 주고 그렇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실제 또 우리나라 보고서 환경 연구기관이 낸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삼면이 바다인데 거기에 철새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우리나라 철새 그렇죠. 도래지들이 네. 많은데 이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랑 많이 겹친다라는 보고서도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은 철새 그리고 뭐 해양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희도 실제로 취재를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실제로 새들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전남 영광군 백수읍을 찾았습니다. 이곳 해안과 인근 해상에는 50기가 넘는 풍력 발전기가 들어섰습니다. 발전기 주변에 새들이 보입니다. 길쭉한 부리 끝이 주걱처럼 널쩍한 저어새류입니다. 한국물새네트워크는 지난해 저어새 한 마리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풍력 발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져 풍력 발전기 회전량이 늘수록 점차 발전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동해안에도 수천 대의 풍력 발전기가 서 있는데 서해를 오가는 저어새들이 풍력 발전기의 거대한 숲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도 뚜렷이 관찰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갯벌과 어민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연안을 피해 풍력발전단지를 지어야 합니다. 네, 실제 영상을 보니까 새들에게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조사를 찾아보니까 돌고래한테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돌고래, 고래류들이 이제 해양의 포유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포유류에 특히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사실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덴마크 같은 데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상 풍력 단지가 들어올 상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 실제 이제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돌고래, 고래류 같은 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이제 초음파로 소통을 그렇죠. 하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제 해상 풍력에서 나오는 소음, 아. 그다음에 저주파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좀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 실제 갔더니 제주도가 굉장히 해안에 가깝게 해상 풍력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동해나 이런 서해안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한데 이제 제주도는 가깝게 해안에 있어요. 이제 수심이 이렇게 깊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이제 가깝기도 한데 환경단체 분들은 이 돌고래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가 사실 제주도 전역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영향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민들의 굉장히 큰 피해가 또 있을 수 아, 그래요?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백길 아까 맞기도 하고
이게 구조물이 들어서면 파도가 그렇죠. 흐름이 좀 바뀌거든요. 바뀌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물고기가 오는 그런 이제 어장 같은 것들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연구를 해봤더니 그 바다의 이렇게 구조물 안에 인공 어장이 생겨가지고 마치 바위 같은 게 바위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인공 어장이 만들어진 효과가 있어서 어획량이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인데 그러네요. 연구를 네.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지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의 자료가 좀 모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 사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그런 것들도 그 나라만 특징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게 잘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성 부분은 어떤가요? 기존 에너지원을 어쨌든 대체하려면 사실 이게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다, 재생 에너지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얘기도 어느 부분이 친환경인지 사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화력 발전이나 원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면 경제성을 안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일단 이제 최근에 들어서 특히 지난해부터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뭐 코로나19도 기후 위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경험했던 장마, 홍수, 전 세계적인 그런 이상 기후 현상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 폭설 내리고 난리도 아닌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엄청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탄소 중립 하려면은 에너지원을 바꿔야 되는데 에너지원의 그 발전 단가 우리가 이제 비용이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나라는 석탄 화력을 하고 어떤 나라는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있고 그쵸.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이 해상 풍력단지 발전 단가가 1kWh를 생산하려면은 224.6원이 든대요. 2019년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 40%가 석탄 화력 발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9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은 굉장히 비싼 거죠. 네. 2배. 뭐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LNG, 태양광, 육상 풍력 이런 걸 다 따져봐도 해상 풍력이 사실 좀 비싼 편인데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이제 태양광, 석탄화력 취재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물어봤었을 때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이제 석탄화력 발전이 싸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 이런 기회비용까지 다 계산을 하면 점점 이제 높아진다는 거예요. 발전이. 이건 계속 올라가고 비용이 그렇죠. 얘네 계속 내려가니까 이제 골든 크로스가 어느 시점에 올 거다 그런 얘기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든 크로스에 대한 전망은 또 굉장히 또 다 달라요. 보고서마다 이게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데도 있고요. IAEA 같은 이제 원자력 관련된 기구들도 약간 어느 보고서를 내는데 어떤 네. 시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지만 비용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 이게 뭐냐면은 석탄 화력과 같은 기존 에너지원은 그 발전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왜냐면 기회비용 커지니까 네. 네, 이런 재생에너지는 단가가 떨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르면 2025년이 되면 뭐 골든 크로스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전문가들은 이제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기술력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또 기다리면 좀 긍정적인 측면이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아까도 뭐 생태계 영향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지만 해상 풍력을 둘러싸고 갈등이 꽤 많을 것 같긴 해요. 뭐 주민들 반응도 있을 거고요. 네. 직접 현장에 가보시니까 좀 들리는 목소리가 어떻던가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취재 현장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다 담고 싶었는데 네. 다 담지는 못했었어요. 리포트에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었는데 직접 뵙기도 하고 주민분들이 일단 지금 부산 기장 앞바다 뭐 이런 데도 지금 갈등이 있고요. 새만금에도 해상풍력이 들어온 데서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더 많이 만든 데서 갈등이 있습니다. 뭐 해녀분들도 좀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그 앞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취재를 가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는 건데 네.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독일과 유럽 같은 경우도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고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은 주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 주민 참여형. 그리고 이 이익이 어떤 발전사만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렇죠. 주민들한테도 직접 가는 이익 공유형. 그리고 국민들의 또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좀 해결한다고 하면 만들어 놓고도 못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취재 요게는 안 담았지만 태양광 다 설치했는데 전선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못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 취재 갔었지만은 전력 연결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은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쵸. 네. 네네. 날씨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가 항상 에너지가 딱 이제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력, LNG, 뭐 원전 같은 걸로 기존 에너지원을 채워놓는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갑자기 어느 날 바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생기면 막 올라가면 과부하 걸리거든요. 과부하 걸리면은 이게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항상 이게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조율을 하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출력 제한을 거는 건데 제주도에 갔더니 이게 이제 풍력도 많이 생기고 막 이래 놓으니까 지난해 77회 77번이나 출력 제한에 걸리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코로나여서 여행도 안 오셔가지고 제주도 전력의 소비가 좀 줄고 그다음에 뭐 수요가 줄고 줄었는데 공급은 또 많으니까. 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굉장히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력계통회라고 표현하는데 유연성을 가지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육지에도 이르면 2025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을 잘 개발하고 네. 또 태양광, 뭐 풍력 같은 것들을 열로 전환해서 그냥 멈추거나 흘려보내지 말고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을. 그렇죠. 그런 방안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시점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좀 고민해야 될 부분, 해결돼야 할 부분이 좀 많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재생에너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의 소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해관계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되게 현명하게 잘 해결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에너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안을 고민하지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을 많이 펼쳐서 많이 보여주는 것도 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몰라서 또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 좀 어렵게 느껴지고 좀 맞아요.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지구 환경을 지키고 있는 우리 김민희 기자가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생을 해.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좋은 취재 내용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유튜브를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어디다 아니 붙이라고 미리 그거를. 오늘 기자님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남 탓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색해요. 컵도 안 가져가시고 말이야. 노트북은 가져와 커버는 가지고. 자주 출연시켜야 돼, 자주. 자, 오늘 들어서면서 싹 가는데 거의 보스 출연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막 위압감이. 아까 오늘님이 전기 남는 거를 저의 몸에다 저장하라고. 제가 무슨 전기 뱀장어입니까? 제가. 전현수님도 또 가죽 자켓이네요 하셨어요. 네. 전기 이게 충전용이거든요, 이게. 라무님께서 개그맨이신가요? 사실 뭐 저 같은 캐릭터가 굉장히 대한민국에 흔치 않은 캐릭터긴 하죠. 그렇죠. 지상파 기자로서 네. 없죠. 학식과 인품이 또 있는데도 그쪽입니까? 불구하고 유머감이 또 있잖아. 이게 사실은. 뒤에는 이해가 가는데 앞에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노래를 좀 세팅창에 신청해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자, 오늘 첫 소식은요? 첫 소식은요. 법관 탄핵이 4일날 본회의 표결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오늘 이제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됐는데
국회의원 161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과반 의결 종족수인 과반 150명 훌쩍 넘었기 때문에 뭐 이제 본회의 표결이 되면은 아마 통과가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알게 됐는데 이 법관에 대한 어떤 탄핵 추진이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처음이 아니고. 처음이 아니고 85년도에 법관 인사 불공정 문제 때문에 유태용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됐었고 네. 2009년에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게 그래요, 이제 맞아요. 됐는데 근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 그러니까 당시. 추진만 했지 네, 통과된 적은 네.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엔 이제 통과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법관 길들이기다 이렇게 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신규 확진자가 305명이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70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낮은 그래요. 수치. 근데 문제는 뭐 매번 월요일마다 말씀드리지만 주말에 검사 건수가 적죠, 이게. 네,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네. 근데 뭐 동대문구의 고시텔 그다음에 뭐 한양대병원에서도 16명이 이제 추가가 됐고 네. 서울 연휴 때 이제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이제 발표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타지에서 오는 경우는 4명까지밖에 못 모이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네. 그래서 뭐 지금 성묘를 릴레이로 해야 되냐, 네. 차례상을 이렇게 네. 나갔다 들어와야 되냐, 지금 밖에서 서 있다가 이렇게 세배하고 나와야 되냐 지금 뭐 복잡하네요. 여러 지금 계산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이번 설 때 좀 이렇게 자제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근데 오늘 약간 좀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에 확실한 안정세로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에라도 추가적인 어떤 거리두기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조금의 희망을. 네. 네네네. 자,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이제 안디옥 그 발이라는 집단 감염 109명이 현재 누적으로 이제 됐는데 네네. 그게 이제 불똥이 여고로 튀었어요. 여고. 네네네. 송원 여상이라는 학생 8명이 감염이 됐는데 네네.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감염된 학생 한 명이 그 방과 수업을 같이 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메이크업 수업을 들었는데 그럼 마스크를 쓸 수가 못 쓰죠, 없잖아요. 못 쓰죠. 마스크를 안 쓰는 바람에 네.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근데 메이크업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마스크만 놔두고 딴 데만 메이크업 하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있긴 해요. 마스크 쓰고 네네. 눈화장만 하고 다시 벗고. 눈에 마스크 눈에 쓰나요? 예. 그러게요. 네.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광주에서 특이한 게 그 가정집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감염이 나왔는데 네네네. 그 추적을 해봤더니 어린이집 원생의 아버지가 성인으로 확실히 갔다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 시국에 아버님 왜 이러세요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가 이제 애한테 옮겨서 애가 또 옮기고 아이고. 이런 건데 그 확진자가 나온 성인으로 확실히 한 4군데 된대요 지금. 맞네요. 근데 진짜 이 시기에 무슨 성인으로 확실히 가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참 아까 제가 반가운 분을 채팅창에서 뵀어요. KJJ님. 맞아요. 안 그래도 노재필 기자가 제가 애타게- 궁금해하셨어요. 아니, 한동안 안 오셔가지고 나사. 애타게 찾았는데 나사 연구 결과가 안 나오니까 예. 좀 한번 올려주세요. 나사 예, 연구 나사 결과. 연구. 혹시 저희가 좀 그리웠어요. 잘생길수록 성의로 확실히 안 다녀 뭐 이런 거 없나요? 나사 연구 결과? 네. 아직 계시긴 계셔요. 여기 네. 있죠, 여기 있죠. KJ님이 성의로 확실히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네네네. 뭐요 도박인가 하셨어요. 어떻게 KJ님은 떠나지 마시고 저희한테 항상 나사 신선한 연구 결과를 전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웃고 계십니다 지금. 네. 저희 독한 사람들이에요. 다 기억해요, 저희. 네. 한번 들으시면 못 끝나가십니다. 네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자문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한테도 접종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네네. 그 현재 이제 해외에서는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조금 이제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뭐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데서 65세 미만이 접종을 하고 고령층은 접종을 그렇죠. 안 하고. 네. 이탈리아에서는 55세 미만으로 제한을 해뒀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65세 이상도 접종을 해야 한다는 자문단의 의견이 더 많았대요. 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비록 그 임상시험에서 샘플은 적긴 하지만 그분들의 면역 일종의 항체 형성이 뭐 성인 다른 연령대랑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또 과민 반응도 되게 적었고 또 안전하다는 거죠. 네, 일종의. 네. 자, 오늘 중요한 또 소식 하나가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취임식 전에 이제 둘이 한 15분 정도 이제 덕담만 나눴다고 그래요. 덕담만 나눴고 둘이 이제 그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분위기는
그래도 빨리 만났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 인사 문제 가지고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죠. 오늘 그런 얘기는 안 오갔나 봐요. 그런 얘기는 안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예. 짧은 만남 속에 어떤 얘기가 예, 오갔는지는. 단둘이 만난 건 아니고 이제 배석자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뭐 이제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만큼 네.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 셀트리온 주식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14%를 올랐는데 그 주식 그 한국 주식 투자 연합회라는 그 갭이 한 3만 명 정도 있는 데서 우리도 게임스탁 미국처럼 공매도랑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목 두 개를 얘기했어요. 셀트리온하고 HLB? 자,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표정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거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쪽은. 네, 아무튼 게임스탁이 전 세계에 어떤 관심이 집중되는 주식인데 오늘도 미국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참 네, 궁금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수상한 수사의 경찰 내부 부글부글이라는 건데 좀 황당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20대 재력가를 인척하는 남성이 우리 아빠 경찰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모으고 막 했는데 실제로 경찰이었대요. 실제 아 경찰. 진짜 아빠가 네, 실제로 경찰이었던 경찰이었고 거예요? 네. 실제로 뭐 아버지한테 조언 받아가지고 이렇게 피해자한테 뭘 얘기했더니 뭐 벌금도 50만 원밖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아, 정작 이 남성이 고소를 당했는데 그 경찰서가 포천 경찰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근무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송치 검찰에서 사건을 안 보내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 근데 검찰 내부망에 야 우리나 제대로 관리해라 뭐 이런 얘기 취지의 어떤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0대 배달원이 전북 김제에서 퇴근길에 20대 음주운전 사고에 참변당하신 사건이 하나 또 있고요. 음주 사고네요. 자, 그 다음에 거리두기로 전체 임금이 한 7% 정도 깎였다고 그래요. 근데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의 비율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끝인가요? 시간이 됐잖아요. 아, 예. 지금. 네, 1초 남았는데 한 5초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건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